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복수 문제 3주차. 14번 책 페이지에요. 복대리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 1번이요. 1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니까. 이걸 대리인의 대리인 이렇게 해서 틀리게 자주 나온다. 그 다음 2번 임의대리인. 그럼 임의대리인은 승낙을 얻어야 선임을 할 수 있고, 그럼 자기가 승낙 얻어서 선임했으니까 선임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을 했으면 선임 감독에 대해선 본인한테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선임했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은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후에 사망했대. 그럼 대리권이 소멸한 거야. 그러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해. 그 다음 4번 복대리에서 표현들이 나오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배우셨더라도 복대리도 대리, 표현대리도 대리. 그래서 있다. 요렇게만 처리를 하시면 돼. 3월 달에 더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자, 5번은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고, 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를 바꿔서 표현하면 자기 책임 하에 그 책임으로 이렇게 나와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2번이 정답. 자, 15번. 대리에 대해서 옳은 것 찾으라고. 이 문제는 종합 문제고요. 자, 1번에 여러 명, 수인 나왔어. 그럼 원칙은 각자. 그래서 공동으로 여야 틀린 거. 자주 나오는 기초 지문이에요. 자, 2번에서 물어본 건 취소권이 대리인한테 기속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기준으로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다 본인한테 속하는. 그래서 대리인은 원칙상 취소할 권리는 없고 본인한테 속한다. 자, 3번 길죠. 나머지 둘은 짧고, 그러면 3번 놔두고 4번, 5번부터 처리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럼 4번에 복대리인이 나왔는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대리인도 대리인이에요. 그럼 본인의 대리인인 거지. 여기가 틀렸다고. 앞에 14번의 1번 지문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만 바꿔서 틀이 나온 거고, 시험 보실 때 대리인의 대리인단 말이 나오면 이건 표현 자체가 100% 틀린 거라고.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그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다음 5번에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시험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칙이란 뜻이야.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즉,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고.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옳은 문제예요. 얘는 좀 전에 봤던 14번의 5번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5번이 옳은 사안이고, 3번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취지는 물어본 게 이거예요. 증명 나오면 증명 책임 누구한테 있냐 그 문제인데, 대리에서도 대리권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 문제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유효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대리권이 없었다라고 효력을 부인하려는 본인 측에서 무권 대리인 걸 증명해야지,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다. 모든 무효에서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관성을 유지하시면 되는데 3번은 잘 모르시면 지금은 넘어가셔도 돼요. 5번이 답. 야, 9번 문제는 문제가 무권 대리. 그리고 옳은 거 찾으래.
항상 민법 시험 보실 때는 뭐에 관한 문제인지 문제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아, 무건들이 문제구나.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1번에 나온 쟁점은 일부에 대해서 추인을 했대. 그럼 지 멋대로 추인한 거라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 없다. 딱 맞네? 그래서 1번이 답.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은 자기 멋대로 추인한 거라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아무 효력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1번 답 쓰고 끝내셔야 됩니다. 자, 2번에서 물어본 건 추인을 한 경우,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냐 이렇게 시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무건대리행위는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라고. 여기 시점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3번에서 물어본 건 추인을 상대방한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한테 대항을 못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추인을 상대방한테는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추인한 사실을 알았대.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추인이 된 사실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상대방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왜?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그 말이고. 자, 4번은 알았대. 철회할 수 있니? 물어본 게 철회잖아요. 철회. 자, 철회는 대리권 없는 걸 몰랐어야만 할 수 있고 알았던 사람은 철회할 수는 없다고. 최고는 알았든 몰랐든 할 수 있고 철회는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장이고 새로 나올 답으로 유력하니까 5번 외우시라고 했어요. 자, 물어본 게 이거야. 무건대리인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물어봤다고. 근데 이 무건대리 행위가 무건대리인한테 과실 없이 제3자 기망에 의해서 야기가 됐대. 그렇다 해도 무건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무건대리인이 아무 잘못 없이 제3자한테 속아서 했더라도 무건대리인은 책임은 져야 되고 여기 사기친 제3자한테 무건대리인이 별도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지 무건대리인이 잘못이 없더라도 상대방한테 책임은 져야 된다고. 무과실 책임이다. 이 문장이 쉬운 문장은 아닌데 중개사 시험에서만 답으로 안 나온 거라 앞으로 새로 나올 답으로 외워가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1번 지문이 가장 쉽게 빤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라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는 1번 답 쓰고 나머지는 안 보고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무건대리는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대리 사례 풀 때는 대리인만 정리를 하시라고 그랬고 유권대리인지 무건대리인지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권대리면 본인한테 다 책임이 있고 무건대리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한테는 아무 책임 없다. 그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도 정리할 때 대리권 없는 의리만 정리하고 나머지 읽으실 필요가 없고 틀린 거 찾으라 그랬구나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건대리 사례는 문제가 지금처럼 짧든 뒤에 나올 문제들처럼 길든 다 똑같은 사례들이니까 아, 의리, 무건, 대리이구나만 정리하고 바로 푸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지문부터 세세하게 읽는 게 아니라 물어본 게 뭔지만 찾으시는 거야. 자, 추인하지 아니하면 추인 없죠. 그러면 갑에 대해서 효력 없다. 왜? 대리권 없이 무건 대리를 했으니까. 자, 2번. 묵시적으로 할 수 있냐? 다 있다. 어느 법률관계든 묵시적, 행동으로 의사표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3번은 물어본 것부터 하면 최고가 인정되냐 안 되냐 물었잖아요. 그럼 최고는 물어만 보는 거니까 알았든 몰랐든 인정되는데 알았을 경우 인정 안 된다. 그래서 틀렸잖아요. 3번이다. 가장 쉬운 문제예요. 최고는 물어보기만 하는 거야. 그럼 알았든 몰랐든 물어는 볼 수 있다고. 그래서 3번이다. 자, 4번은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추인을 했대. 그럼 있는 그대로 추인한 게 아니라 변경을 가해가지고 추인한 거라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고. 효력 없다. 5번은 추인하면 언제부터냐 물어본 거야.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고. 이 부분이 틀리게 나오면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시점이 옳으냐 틀리냐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3번이 답. 문제는 쉬운 문제. 최고는 물어만 보는 거니까 알았더라도 물어는 볼 수 있다. 물어도 못 보냐. 자, 11번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이제 32회 때 나온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도 좀 전에 풀었던 10번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푸셔야 돼. 문제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을은 대리권 없이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돼. 그럼 을이 대리권 없이 무권대리란 사례구나. 그리고 행위 능력자란 말은 있으나 마나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 말 없으면 행위 능력자인 거니까. 그럼 이 사례는 무권대리 사례고 을이 무권대리구나만 정리하고 결론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든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한테는 아무 책임 없다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풀면 되고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은 읽으시는 거 아니야. 이건 문제 푸는데 아무 영향 안 미쳐. 이건 출제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려고 써주는 내용이지 정확히 하려고 여러분이 읽으실 내용이 아니다고. 그럼 이 긴 사례도 다 읽을 게 아니라 대리권 없이 무권대리구나만 알고 바로 풀면 돼요. 그럼 1번부터 무권대리에서 물어본 거 찾으시면 되거든. 그럼 끝에 물어본 게 철회할 수 있냐 그랬거든. 그럼 이제 앞에서 정리할 건 알았냐 몰랐냐 하면 되니까 모른 병은 선이죠. 그럼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맞네. 이렇게. 자, 2번. 병이 철회를 했대. 그럼 철회가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맞고. 3번. 철회했대. 그럼 무효로 확정 났죠. 이때 물어본 거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지금 무권대리예요. 그럼 철회가 되면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 그럼 본인 갑을 상대로는 어떠한 주장도 할 게 없어. 근데 갑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 없지. 하고 답 쓰시면 돼. 그럼 위에 안 읽어도 되는 게 지금 병이 갑한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를 물었잖아요. 그럼 위에 문제에서는 을이 대리권 없이 계약하면서 을이 계약금을 받았다고 써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을한테 돌려달라 그래야지. 갑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 왜? 대리권 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푸셔야지 이 전체를 다 읽으시면서 문제 푸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대리 문제는 유권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만 정리해놓고 지문에서 물어본 거를 정리하면서 풀면 답이 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갑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갑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 4번은 길어. 끝에 물어본 게 이거야. 증명해야 되니? 그럼 누가 증명해야 되는지 주어만 찾으시면 돼. 주어가 갑이에요. 자, 병이 계약을 철회를 한대. 그럼 병은 선이라야만 철회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악이면 철회를 못해. 그러면 갑은 철회를 다투기 위해서는 병이 알았다. 그러니까 병은 철회 못한다라는 걸 갑이 증명을 해야 돼. 이 지문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무권대리에서 증명 누가 해야 되냐고 나오면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라고 해결하셔도 돼요. 이건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해도 되고. 자, 5번은 이거야. 사망 나오고 상속받은 게 나와. 그럼 무권대리에서 상속 나오면 추인을 해야지. 추인 거절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 그럼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게 신의 측에 반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측에 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절,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거절 없다. 그 내용. 이 문제도 상당히 길게 나온 건데 긴 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대리권 없는 나오고
갑은 이렇게 나왔어. 이 문제 특징이 여기인데 별 의미는 없어. 대부분은 대리인을 을로 출제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갑으로 바꿔서 낸 것뿐이에요. 그럼 을이, 갑이 무권 대리행위란 사례구나. 그럼 나머지 읽을 거 없고 틀린 거 찾으래. 그럼 1번 지금부터 무권 대리에서 나오는 질문만 찾으시면 돼. 그럼 1번에서는 물어본 게 이거야. 최고의 때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물었어. 그럼 항상 대답을 안 한 게 나와. 그럼 할 건지 말 건지 물었는데 아무 답을 안 하면 당연히 거절한 걸로 보는 거니까 추인 틀렸다고. 그래서 1번 답 쓰고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에서 최고가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어. 쟁점이 악이라도 최고할 수 있다. 앞에 문제에서 답으로 나왔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을 안 하면 그냥 거절한 걸로 보는 거라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이 문제는 1번 답 쓰고 끝내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여기. 갑에 대해서만 추인을 했대. 그럼 갑이 무권 대리인인데 본인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을 한 거예요. 어쨌든 추인했거든? 그러면 상대방 병은 을이 갑한테 추인했다라는 거 주장할 수 있다고. 을이 갑한테 추인을 하긴 했으니까 추인된 사실을 병도 나중에 알게 되면 너 추인했다며?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냥 2번은 당연한 문장을 처음 출제해서 나온 거고, 3번, 요게 중요해, 요게. 갑에게 추인했대. 그럼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 그럼 병은 추인된 사실을 모르니까 얘한테는 추인 효력이 없어. 그럼 병은 자기 거 철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맞는 문장. 야, 4번 또 나왔네. 추인하면 언제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은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자, 5번은 여기. 을이 추인을 거절해. 그럼 무효로 확정났죠? 근데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래. 그럼 능력자니까 책임을 져야 돼. 이때 책임은 선택권자가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책임 있다라고. 맞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여기. 누구의 선택이 나오면 선택권자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 무권 대리 문제에서는 무권 대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해. 이거를 틀리게 낼 때 무권 대리인 갑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답이고, 이 문제는 1번 답 쓰고 시험장에서는 끝을 낼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5번까지 시험장에서 읽으시면 안 된다. 공부할 때는 다 같이 하지만 100% 확신 있게 외운 문장이 답으로 나온 것들은 답 쓰고 나머지 안 보는 연습을 3월달 이후에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제 58페이지 11번. 여기서 물어본 건 이거야.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 이 문제는 답이 정해진 거예요. 추인할 수 없는 건 질서 위반한 거,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행위. 이거는 객관적 질서 위반에서 무효인 거라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추인할 수가 없고, 추인해도 아무 효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추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 5개를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행위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왔다는 거니까 그걸 찾아가시는 거야. 그럼 1번은 통정허위, 질서 위반한 거 아니니까 추인할 수 있고, 2번 강박,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할 수 있고, 3번 무권 대리 추인할 수 있고, 4번에 미성년자가 한 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할 수 있는 거고,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강행규정, 효력규정 이에 위반해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목적으로 한 거, 강행규정 위반 싹 다 무효. 이건 추인 대상 아니다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 그래서 시험에 추인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추인의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찾는 거예요.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행위를. 5번 문장은 허가제도 위반한
강행기적 위반이어서 무효인 행위라 추인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1. 개인이 유효화시킬 수는 없다. 그 내용이에요. 자, 15번. 무효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건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걸로 보냐 이렇게 물었어요. 항상 시험 지문에 언제부터 나오면 맞냐 틀리냐 하시는 거야. 그럼 무효 행위는 추인하면 추인한 날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소급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그냥 1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1번 문장은 출제자도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이런 말이 어디냐고 세상 천지에. 그때부터 새로운 거지. 이것만 봐도 여기가 틀린지를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보는 거지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 소급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1번이 답. 자, 2번은 이제 새로 나올 수 있는 답인데 당연히 추인 요건 갖춰야 추인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 그럼 무효행위.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럼 무효행위 추인 된다.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하셔도 돼. 자, 3번. 이건 하셔야 돼.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싹 다 무효. 추인 절대 안 된다. 자, 4번은 물어본 게 이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고. 그럼 제목이 무효야. 그럼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발생할 수가 없어. 왜? 무효라. 자, 5번 폭리행위, 불공정행위. 그럼 불공정해서 무효인 거라 이게 유효로 되려면 추인해봐야 여전히 불공정이라 추인은 안 되고 공정하게 전환해야만 가능해. 그럼 폭리행위, 불공정행위는 전환은 할 수 있다. 공정하게 전환될 수는 있다라고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1번이 답. 자, 18번. 무효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 불공정. 그러니까 폭리행위라고 나올 때가 있고 불공정행위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같은 의미니까 불공정해서 무효야. 예. 전환한대. 그럼 공정하게 전환하니까 할 수 있다. 맞고. 2번. 허가구역 나오고 불허가 처분 받았대. 그럼 허가 못 받았죠. 그럼 무효로 확정나. 3번. 통정허위를 추인한대. 그럼 추인돼요. 통정허위는 허위로 해서 무효인 거지 질서 위반한 거 아니니까. 이때 쟁점은 언제부터냐?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한 거지. 근데 뭐라고 말?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또 시점 물어봤잖아. 여기 틀렸다고. 계약을 체결한 때가 소급한다는 뜻이야. 틀렸다고. 그래서 3번. 그럼 좀 전에 봤던 문제 1번 지문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효행위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한 걸로 보는 거지. 처음부터 소급해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로 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4가지 표현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소급이랑 처음부터랑 법률행위한 때랑 계약 체결한 때가 같은 말이다고. 그 표현이 문장에 나오면 여기가 옳은지 틀린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이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지 체결한 때로 소급해서 유효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있어. 3번이다. 4번은 단어 하나 끝이요. 적극과 답 나오면 앞뒤 읽을 거 없고 싹 다 무효 하시면 되고. 자, 5번. 문장 길 때 끝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니? 그럼 시험 지문에 무효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앞에 내용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하시면 돼. 근데 앞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대. 그럼 무효로 확정 났죠? 그럼 무효 주장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고. 중간에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라고. 그럼 이 말은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무효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고. 누가 잘못을 했든 무효로 확정이 나면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24번. 이 문제는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거 찾으래.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로 안에 두 줄 써 있잖아요. 읽는 거 아니야. 이 지문들은 출제자가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려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써준 거지 여러분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이것 때문에 답이 달라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정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하면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한 건 추인되는 게 아니니까 5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찾으라고 하면 상대방이 행동한 거 답 찾으시면 돼. 그럼 나머지 4개는 취소권자가 한 게 나온 거고 하나만 상대방이 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한 거랑 상대방이 양도한 거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1번부터 쭉 훑어 내려가면서 청구랑 양도 나온 지문만 먼저 찾으시는 거라고. 그럼 1번 패스, 2번 패스. 3번에 청구 나왔죠. 누가 했어? 상대방. 상대방이 청구한 건 취소권자가 한 게 아니니까 추인되지 않는다. 그랬어. 3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니까. 4번에 양도한 거 나오죠. 누가 했대? 취소권자가. 그럼 취소권자가 했으니까 되는 거고 상대방이 한 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나머지는 다 취소권자가 한 것들이에요. 5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법정 추인 인정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하면 상대방이 청구한 거랑 상대방이 양도한 것만 답으로 찾으시면 된다고. 자, 28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취소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민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여기야. 언제부터냐? 그럼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2번 제한 능력자 나오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냐? 있다. 제한 능력자도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되고 받은 것 중에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되고 모든 제3자한테 싹 다 취소 효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걸로 얘는 보호가 충분하다라고. 법정 대리인 동의 받을 필요도 없다고.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단독으로 하느니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자, 3번. 이게 각종 국가고시의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이 질문은 여기가 키워드야.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해. 그럼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추인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는 거야. 근데 소멸된 후에여야 틀린 거야. 여기가. 3번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워야 될 패턴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 게 나오면 당연히 효력이 있다. 단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여전히 제한능력 상태에 있다 보니 그자가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대신 추인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란 뜻이야.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자, 4번은 추인한 걸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법정 추인 되냐고. 그러면 추인 요건을 갖췄고 취소권자가 행동했는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그럼 이 말은 이 사람이 능력자가 된 후에 요건 갖췄죠.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채무 일부를 이행을 했대. 그럼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으니까 추인한 걸로 본다라고 맞는 문장이에요. 자, 5번은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당연히 그때 그 사람, 그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 자주 나오는 기초지문. 3번 문장이 특히 중요하니까 3번은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29번. 취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리. 앞에 나왔던 문제 2번 지문이 이번 33회 때 1번에 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객관식은 물어본 게 뭔지를 문제 제목하에 입각해서 지문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지. 취소 물었잖아. 그럼 제한 능력자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냐? 동의 필요 없다고. 미성년자가 엄마 몰래 나가서 계약했다가 엄마 몰래 나가서 취소하면 전날 안 나갔던 거랑 똑같아져요. 동의 필요 없어. 그냥 취소하면 그냥 취소된 걸로 보고가 충분하다고. 이거 1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맞으시면 합격할 시험인데 한 지문이라도 자주 나오는 걸 정확하게 외우시면 될 시험을 그냥 우왕좌왕 이것저것 본인 입장에 생각하면서 시험 공부하시니까 공부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1, 2월 과정은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해설 강의만 5번이고 10번이고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들으시라고. 그래서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을 몸에 익히면 공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2번은 기간은 기산일. 추인할 수 있을 날로부터 3년,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자, 3번. 또 나왔다. 또. 취소됐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항상 나와요. 지금. 그 다음 4번.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받은 거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되고. 5번.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취소권은 소멸한다. 맞고. 그래서 취소에서 굉장히 쉽게 출제된 문제예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래. 그럼 조건 기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거 그거 몇 지문만 정확히 외우시고 1번 지문부터 내가 외운 건지만 하시는 거야. 안 외운 건 넘어가시고. 자, 1번. 여기. 해제 조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점이 맞는지 보시라고 했어요. 성취한 때로부터 맞아요.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소멸하는 게 맞는지를 하시는 거야. 그럼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조건이야. 그럼 소멸이라고 써놨다가 성취됐죠? 그럼 어떻게 돼? 소멸해. 근데 효력 발생한다. 틀렸다고. 그래서 해제 나오면 소멸 써놓고 읽으시면 되고. 2번 몰라. 처음 봐. 넘어가. 자, 3번. 여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나와. 성취할 수 없는 것이래. 근데 그 조건이 뭐래? 정지 조건이래. 그럼 정지는 발생이니까 이 성취라는 단어 대신에 발생이라고 쓰고 읽으셔. 그럼 발생할 수 없는 것이래. 그럼 발생할 수 없으면 무효지. 맞네. 그럼 3번이 답이요. 이렇게 낱말 맞추기만 하시면 된다고. 이런 정도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이것도 틀리면 정말 맞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외운 걸 하시는 거야. 해제는 소멸, 정지는 발생. 개념 물어본 거라니까. 그럼 성취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발생할 수 없는 거니까 무효. 끝. 이렇게. 그럼 나머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4번 문장은 여기. 불확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어. 그럼 기한 나오면 무조건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은 도래한 걸로 본다. 이렇게만 하시라 그랬고 정확한 의미는 3월달 과정 때 사례 들여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 지금은 기한 나오면 무조건 도래한다라고만 해두시라고. 5번 안 배웠어. 이렇게 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3번 이 두 문장 이거를 연습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1순환이라 모든 문장을 다 완벽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주 나오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두시란 뜻이에요. 자, 다음. 조건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래. 자, 1번 할 수 있는 거야. 기성.
이게 이미 성취됐다는 뜻이고 정지, 발생이란 뜻이고 이제 읽어. 이미 발생했다. 그럼 유효라 해야죠? 틀렸잖아. 요렇게. 2번. 이것도 할 수 있어.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 나왔어. 정지, 해제 볼 거 없어.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싹 다 무효. 근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 틀렸다고. 반드시 외워야 될 표현이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표현 하나만 있고 유효라고 할 때가 있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다는 뜻임은 아셔야 돼.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싹 다 무효만 하시는 거야. 자, 3번. 처분 나오면 다 있다. 생각할 거 1도 없어.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든 처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사 시험은 처분할 수 있어야 중개가 되니까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시험범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처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그냥 다 있다고 하시면 돼. 자, 4번. 해제 조건이 나왔는데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그럼 해제가 소멸이니까 성취 대신에 소멸이라고 쓰고 읽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 4번이 답이야. 진짜 이것도 틀리면 눈 뜨고 틀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 나오면 발생, 해제 나오면 소멸. 써놓고 낱말 맞추게 하시면 돼. 성취되지 않았대. 근데 그 조건이 해제야. 그럼 성취 대신에 소멸 쓰고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거.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은 정지 조건이 나왔는데 성취됐대. 근데 소급하니 소급하는 거 아니다. 그때부터 정해지는 거야. 4번이 답이야. 요 3번 문제에 있는 지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조건 문제에서는 자주 답으로 회자되는 애들이 잘 모여있는 문제예요. 자, 마지막. 최근에 나온 33회 문제. 자, 조건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 자,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별 의미 없다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란 뜻이야. 소급하지 않는다. 맞고. 2번. 선량한 풍속 있다. 사회질서 위반했대. 끝이야.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싹 다 무효. 해제구 정지구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데 무조건 틀렸다고.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싹 다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다는 뜻이야. 틀렸어. 그래서 2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싹 다 무효하면 이거 맞춰요. 나머지 3번, 4번, 5번은 이게 소련 말들이라 어려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2번에 답 쓰고 끝내는 거지. 여기다 답을 못 쓰면 답 못 찾고요. 답 써놓고 읽을 이유도 없는 문제예요. 여기는 1번하고 2번 지문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